그리고 이론 푸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한 문제당 1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개면은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6번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적은 거 한번 더 적을 겁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둘 다 무슨 금액으로 쓰라고요? 총액으로 적는데 자본만 상계 처리합니다. 손익계산서도 총금액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표니까 구분해서 표시하고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성 배열법이요? 유동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동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유동 쓰죠.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해야 됩니다. 자본잉여금하고 무슨 잉여금이요?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일명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써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짜 계정 뭐하자? 쓰지 말자. 그래서 가짜 계정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속. 저희 시험은 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특정 수익의 이연은 없어요. 그래서 이연이라는 게 그 내년하고 이어지는 건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요건 배운 적 없어요. 단번져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수익이 크면 비용도 뭐 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작으면 비용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참 좋은 거죠. 왜냐면 많이 벌 때 많이 쓰고 적게 벌 때 적게 쓰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벌 때도 많이 쓰고 적게 벌 때도 많이 나갑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회사 다니는 게 좋아. 회사 다니는 게 편해. 솔직히 회사도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은 그거죠. 장점은 뭐냐면 잘 될 때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한 번에 벌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회사의 단점은 뭐예요? 맨날 받는 금액이 뭐 되어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이 왜 답이냐면 정률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고요.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반에는 크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데 대부분 정률법은 기계하고 관련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계장치라던가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요런 애들이 대부분 정률법인데 이게 왜 수익비용 대응에 맞냐면 우리 기계 있죠. 집에서 대부분 전자제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전자제품을 살 때 새 거 살려 그래요? 중고 살려 그래요? 새 거 살려고 하죠.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돈이 부족할 때야 중고를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새 걸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 거가 일을 잘하잖아요. 일 시켜놓으면 웬만하면 고장도 안 나고. 근데 중고를 사게 되면 고장날 확률이 어쨌든 새 거보다는 어때요? 높죠,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새 거 중에서도 고장 잘 나는 거 있어요. 저도 아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일을 많이 하니까 초반에 수익도 크겠죠. 맞죠? 그러면 수익이 크면 비용도 어때야 돼요? 같이 커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계라는 거는 고장도 잘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오래되면은 새 걸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장이 잘 나죠. 그럼 고장이 많이 나면은 수익 창출도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그러면 비용도 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줄어야 돼요. 요게 연관되는 게 무슨 법이세요? 정률법.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요즘엔 요렇게는 좀 안 내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18번은 아까하고 문제부터 답까지 똑같아요. 정답 1번. 그래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인데 요렇게도 풀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여기 계정 과목 및 뭐야? 조교 등록. 그리고 집에다가 설치해 보시고 설치 안 되시면 수업 나왔을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연습 시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F 치시고 1번에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치면 여기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의 정답 4번이에요. 이것도 그냥 여기 가서 치면 돼요. 컨트롤 뭐요? F. 4번에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 치면 여기 앞에 번호 있거든요. 이렇게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가 109번이에요. 그러면 여기 109번은 당좌 자산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물어본 건 부채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참고로 2번, 3번 없어요. 여기 수선 충당금 여기 치면 안 떠요. 그러면 얘는 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사보증 충당금도 없어요. 그 대신 조심하셔야 되는 건 모나면 안 된다고요? 오탄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없고 1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죠? 퇴직금. 그리고 얘도 보충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충당 들어가는 건 다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거요? 없는 걸로 찍으면 거의 틀려요. 왜냐면 지금까지 없는 게 답인 적이 한 번인가 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1번, 2번, 3번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검색이 안 되는데 얘만 다른 거야. 그러면 그걸로 찍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100번 나왔다라고 치면 없는 게 답인 경우는 진짜 극소수예요. 왜냐면 없는 거 답으로 주면 우리가 잘 못 찾죠. 근데 답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완전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찾으실 때 4개 다 찾으세요. 초반에는. 그 다음에 몇 번이냐? 20번 보시면 보시면은요 20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나열한 것인데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 재무상태표 차변은 자산 들어가요. 왜냐면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에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도 뭐요? 대변. 이렇게 생겼어요. 재무상태표는. 그래서 자산이 700이래요. 자본이 얼마래요? 30이래요.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67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재무상태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부채가 47만원, 자본이 72만원, 그 다음에 차변은 119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회사 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본이 30인데 부채가 670이에요. 그러면은 2000%가 넘어요. 부채 비율이 2200%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오늘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오바고 요거는 너무 적어요. 평균적으로 한 100%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본이 1000만원이야 그러면 대부분 빚 보면은 1000만원 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다 돈이니까.
그 다음에 21번 유가증권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 이거 외웠었잖아요.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 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건 1년 이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잘 봐두세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는 주식이라고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당좌 자산이라는 게 몇 년 이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2번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 맞습니다. 네, 우리 당좌 자산이라는 건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그 다음에 3번 일시 소유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은 요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뭐라 그러냐면 지배 목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인척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항상 지금 뉴스 보면은 정치인들도 항상 이게 문제예요. 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친인척들이 문제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왜냐면 뇌물을 주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먼 사람한테 주면은 나한테 오지도 않죠. 그래서 회사 가시면 대부분 주주들이 사장님,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구, 사장님 친척 다 이래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가져야만 이 회사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는 요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친인척, 가족들. 왜냐면 모두 다 착하진 않잖아요. 그 중에 또 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22번은 컨트롤 F로 찾으시면 3번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노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종류 물어보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열심히. 컨트롤 뭐요? F.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 평가 이익.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기타 포괄이라고.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 90% 이상은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까지는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쳐도 돼요. 설마 회사 갔는데 부장님이 오셔갖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뭔가 이런 건 안 물어본다고요. 네. 그냥 맞냐 틀리냐만 보지. 그 다음에 23번. 그래도 종류 물어볼 때는 무조건 컨트롤 F. 23번 어려워요.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감모 손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 그래서 외운 적이 있어요. 뭐라고 외웠냐면은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 감모의 뜻이 무슨 부족이라 그랬죠? 수량 부족. 그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100개에서 몇 개 됐죠? 80개 됐죠. 몇 개 줄어들었어요? 20개. 그 다음에 하나당 원래 얼마였대요? 20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푸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푸신 분이 있을 거냐면은 거기 18원으로 떨어진 거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18원으로 떨어진 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 외울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있었죠. 평가의 뜻이 뭐냐면 금액 조정하는 게 평가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100개에서 80개로 줄어든 건 감모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몇 개 남았어요? 80개.
근데 20원이 18원 됐죠? 몇 원 떨어졌죠? 2원. 그러면 160원. 요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그래서 평가 그러면은 이거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평가 그러면 금액 맞추는 거예요. 돈 조정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금액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똑같은 금액으로 물건을 1년 365일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100원인데 내일은 80원이 될 수도 있고 12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맞추는 건 평가. 그 다음에 없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감모. 다 한자적인 용어예요. 그 다음에 2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딨냐. 배부 기준. 24번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배부 기준이라고 있어요. 우리 배부라는 거는 나누어 주는 겁니다. 뭐 해주는 거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 배부랑 같은 말이 배분이에요. 배분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3번이에요. 그래서 배부나 배분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뭐 해라? 나눠라.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개별원가 계산은 뭐 한 거예요?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 주문 생산.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주문. 맞죠?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 제공품.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26번은 요즘 안 내는 유형이에요. 그래도 있으니까 공부는 해야죠. 앞에 보시면 우리 제공품 T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운 적 있죠. 차변의 기초 제공품. 그 다음 뭐요? 직접 재료비. 거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 얼마래요? 20만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분계 유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공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를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공품이 어느 쪽으로 오죠? 왼쪽으로 오죠. 맞죠? 그래서 차변에 제공품,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해갖고 그 분계를 유추하는 거예요. 아, 분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고. T자 가지고 예측하는 건데 요즘엔 이런 문제 거의 안 내요. 근데 완전히 안 내진 않습니다. 내긴 내는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은 나와요. 근데 왜 이거를 시험에서 잘 안 내냐면은 요즘에는 이런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해요? 컴퓨터가 해줘요?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제발 찍을 때 찍더라도 2번, 4번은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지문에 있는 거 놓고 찍으세요. 그러면 확률은 50%가 됩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찍으시면 확률은 25%가 돼요. 사지선다니까. 그래서 모를 때는 지문에 있는 거 놓고 찍으시면은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우리 제가 그 T자 외울 때 이것도 외우라 그랬었죠.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거기 기초 원재료가 15, 단기 원재료가 460, 기말 원재료가 12. 그래서 463만원 나와요. 재료비가. 그래서 우리 제공품 외웠었잖아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차변에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잘 외워 놓으시라고. 왜냐면 잘 외워놔도 필요할 때 기억 잘 안 나요, 초반에는. 그래서 좀 전에 재료비가 463만원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463만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보시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기초제공품이 얼마예요? 28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이 얼마죠? 30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얼마예요? 280. 그 다음에 간접비가 얼마예요? 350. 그러니까 집에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연습장에다가 T자 그리고 공식 써놔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보고 T자하고 공식 밑에다가 숫자 정도는 우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3번 나와요. 1091만원. 그리고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과정.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나오면은 요 T자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절대 회계는 눈으로 하는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팔목이 좀 아파야 돼요. 많이 써야 되니까. 초반엔 특히.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0 몇 번이요? 8번. 28번 보시면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1번은 틀렸어요.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모든 모요 모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세에는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는 면제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요거 외우세요. 증빙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그래서 뭐뭐 있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면세사업자도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왜냐면 면세는 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우리 면세라는 게 면제받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앞으로 제가 면세 나오면 이거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많이 쓰는 거예요. 저소득층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저소득층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래서 역진성이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같은 세금 내는 게 역진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면세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이쪽에 많이 써요. 내 월급에 많은 돈을 기초생활 필수품에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먹을 거. 맞죠?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그럼 먹을 거에다가 3, 40만 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맞죠? 기본적으로. 솔직히 그거보다 더 쓰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분들은 꼭 요거 발행하셔야 돼요. 계산서. 뭐요? 계산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예요.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입니다. 미가공 식료품 면세. 그 다음에 가공된 건 뭐라고요?
과세. 그 다음에 수돗물 면세예요. 그 다음에 연탄 누가 쓰죠?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래서 면세. 국가에서 책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신문 도서도 면세. 골동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도 살 수 있죠. 서비스 용역, 서비스 안 받고 내가 다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집용 우표는 과세고 우표가 면세예요. 수집용 우표랑 우표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하고 C하고 D. 그래서 몇 번이야? 2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으로 풀어보세요. 이거 꼭 필요한가? 그래서 미가공식료품이라는 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고기, 생선, 과일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가끔씩 TV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내일 먹을 건데 오늘 뭐하러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내일 먹더라도. 그럼 내일 잘 건데 오늘 뭐하러 자요? 맞죠? 그 다음에 간주공급 외우라 그랬었죠? 어저께 봤던 겁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무슨 죄와? 잔존죄와.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에요. 실질 공급. 그러니까 이론 잘 풀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글씨 몇 개 가지고 외운 거랑 연결해서 외운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노력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45번까지 5시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